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또 이제 아이디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디자인은 계획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그죠? 네. 자, 제주도를 여행 가자. 그러면 제주도 뭐가 됩니까? 여행. 제주도 여행. 뭐가 돼? 계획이 되겠죠? 계획은 하나의 목표야. 하려고 하는 거야. 한 게 아니에요. 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합니까? 그날 바로 갑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죠. 사전에 준비해야 되죠. 준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냥 가도 돼. 근데 그냥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 돈이 더 들어요, 안 들어요? 시간은 더 들죠. 이거 되게 중요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 안 그래? 젊음. 이제 늙어질 것이고. 돈. 에?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이것이 행복을 위한 어떤 뭐 필수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행복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하는 거를 효율 또는 효과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야 멍청하게 하지 말고 뭐 어떻게 공부하라 그래? 효율적으로 좀 해라. 효율적으로 해라. 좀 능률적으로 해라. 이게 뭐냐면 똑같이 투자하되 더 벌어내라는 얘기예요. 응? 효율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알고 하는 거랑 그냥 막 하는 거랑은 어떤 차이라고? 효율의 차이라니까. 취업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건 마치 여행 가려고요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려면은 바다, 산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많이 들어 안 들어? 돈 많이 들어 안 들어? 힘도 더 들어 안 들어? 그러면서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나는 하와이 갈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 뭐만 준비하면 돼? 그것만 집중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효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야. 계획이라는 것은 목표고 미리 준비하는 걸 사전 준비를 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기획이라고 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는 이거 뭐라고 한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 디자인은 어떤 특정한 직업이 아니에요. 직무가 아니라 분야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야. 뭘? 소통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볼 거냐고. 근데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가장 많은 직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광고예요. 뭐라고? 광고. 이 광고 분야에서의 시각 디자인을 통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은 뭐냐? 야, 우리가 이러한 광고를 하려고 해라는 목적.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획해봐가 시험이에요. 자, 제주 여행을 갈 건데 어떻게 여행을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계획과 기획의 차이를 알아야 돼. 아셨어요? 계획은 목표고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기획인데 우리나라는 이 기획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대충 해요? 대충 해요. 왜? 이 기획은요 되게 낭비하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인건비로 들고 시간이 되게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일하는 문화는 바로 이 기획 단계를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획을 대충 하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 안 발생해? 네, 그럼 그때 가서 해결하면서 그럼 발생했으면 그때라도 그걸 뭐예요? 뭔가 경험을 삼아야 되는데 또 그 잘못한 거는 또 어떻게 가려서 숨기려고 한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불행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한번 끝이면 인생 끝이니까. 이 사회가 그래. 그 사람들도 이해해. 여하튼 기획이라는 거. 자, 결국 뭘 잘하라는 거야, 이 시험은? 시각 디자인은 광고, 무슨 능력? 기획 능력. 자, 어떤 거? 광고, 커뮤니케이션, 기획, 아이디어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마치 이런 거라니까 야,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갈 건데 어떻게 준비하면 이 여행이 재밌을까?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런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광고를 어떻게 하면 뭐가 올라갈까? 근데 효율이 올라가면 행복감을 느껴 안 느껴요? 정말 좋은 효율이 뭔지 아니? 1,000원 투자했는데 로또 복권 당첨될 때 왜 행복해? 엄청난 효율이잖아요. 쾌감을 느낀다니까요.
이수진 장군이 13대로 333대의 왜군을 무찔렀어요. 엄청난 효율이 아니야. 거기에 뭘 느껴? 쾌감을 느끼잖아요. 아셨어요? 이해돼? 그래서 이거 잘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행 계획할 때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갖고 있는 돈, 환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건을 고려해야 돼. 이거를 우리는 관찰한다 그래. 뭐라고? 그 디자이너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관찰이야. 정밀묘사 왜 배우는 거야? 그림을 잘 그리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관찰하는 훈련이에요. 수학을 왜 하는 거야? 수리 탐구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수학은 중요 과목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국어, 영어, 수학을 중요 과목이라는 게 뭐야? 우리 삶 속에 수학을 안 쓰는 경우가 없거든. 써요? 아니요, 써요. 수학은 그 숫자를 가지고서는 어떤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수를 가지고 추리하는, 그러니까 명탐정 코난이 뭘 잘해요? 추리를 잘하잖아. 뭘 하는 거야?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수학을 통해 우리는 무슨 훈련한다? 관찰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사실 어려운 걸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내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얻으라는 거니? 수리 탐구하는 관찰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건데 수학을 통해 암기 과목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은 수학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점수를 잘 맞는 게 아니라 그 수학적인 어떠한 그 원리를 배워야 돼. 과학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논리를 배울 수 있단 말이야. 우리 논리적이어야 돼, 안 논리적이어야 돼? 논리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영어 왜 배워야 돼? 그래야 다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한자 왜 배워야 돼? 소통하려고. 왜 우리나라가 한자 많이 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의 본질을 떠나서 점수 많이 얻으려고, 좋은 점수로 대학 가려고 이러니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정말 재미없잖아요. 게다가 또 비교당하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60점 맞고 최선을 다했는데 100점 맞으면 얼마나 박탈감 느끼는지 아세요? 걔는 걔고 나는 난데 왜 내가 걔보다 이걸 좀 못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냥 안 하면 저는 비교하잖아. 엄마들 뭐라 그래? 야, 누구 몇 점 맞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러잖아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성적 보면은 뭐 다른 애들이 나보다 야, 얘기하지 마. 니나 잘해. 그리고 내가 왜 내가 너랑 같아야 돼? 에? 머리 노란 머리 하는 거는 개성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는데 왜 내가 검은 머리이고 저 사람 노란 머리하고 다르게 보냐 이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그거를 경계했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말만 해도 못하겠어. 그렇지 않다고. 너는 너고 남은 나잖아. 왜 자꾸 너처럼 저 사람이 너처럼 되길 바라냐고. 이 사회가 다 나처럼 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니까. 안 돼요. 절대로. 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해진다니까. 아까 얘기했죠. 역할의 문제니까. 근데 대한민국 교육은 다 똑같아지래잖아. 그래서 엄마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말 듣지 말고 선생님 말 듣지 말고. 왜? 그러면 다 똑같아지고 로봇이 되니까. 로봇도 되지 말아야 돼. 우린 디자이너니까. 창의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사장님인데도 똑같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이제 미래에 대해서 25인데 저번에 얘기했는데 17살이 됐어. 25살인데 17살이 된 거야. 생각은 그대로고 몸만 17살 된 거지. 영화처럼. 그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다 뭐로 보이겠니? 애들로 보이겠지. 일진, 학교 다닐 때 무서웠던 일진이 와서 죽을래? 그래도 겁나 안 나. 안 나겠지. 애들이 나 다 왕따 시켜도 겁나 안 나. 왕따 시켜도 그래 내가 왕따 이러지. 뭔가 생각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것처럼 지금 만약에 30살에 먹을 생각, 선생님 나이에 먹을 생각을 지금 하면 어떻게 되겠니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 내가 10년이 젊어지는 거나 지금 내가 10년 후에 생각을 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 대도 안 되는 남들이 하는 스펙 쌓겠다고 바보 같은 짓 하겠어? 아니면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이고, 물론 다른 사람들을 롤 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나중에 애 낳았어.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 아이 그 한글 안 띄고 보낼 자신 있어? 아빠가 되면?
모르겠지. 그게 어려운 거야. 예, 전 안 띄고 보내봤어요. 예, 근데 그걸 조절을 잘해주면 돼.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막내한테. 너 한글 할래? 안 한대. 알았어, 그럼 하지 마. 근데 한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한글 좀 한 달 일찍 뗐다고 서울대 가나? 만약에 한 달, 두 달, 1년을 먼저 한글 띄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갈 수 있다면 난 죽으라고 시킬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구구단을 좀 일찍 외웠다고 해서 걔가 뭐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나? 똥오줌을 좀 더 빨리 가린다고 해서 걔가 무슨 뭐 특별할 게 뭐 있어. 전 똥오줌도 지가 가릴 때까지 채웠어요. 나중에 지가 제발 채우지 말라고 할 때까지. 지가 알아서 때가 되면 안 한다고 해요. 장난감도 좋아하는 시즌 되면 다 바뀌어. 지금 장난감 갖고 놀겠어? 안 그래요. 원 없이 하라 그래. 게임도 원 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지가 하기 싫어져. 다 때가 있어요. 굳이 내가 하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안 띄고 갔더니 전교생 중에 딱 2명이 한글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그 외국인 엄마인가? 하여튼 환경이 좀 그랬던 아이.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뭐 게임 같은 것도 좀 도와달라면 안 도와줬어요. 이건 네가 한글을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한글을 네가 포기해서 이런 불편함이 온 거에 대해서는 네가 해야지. 미안하다. 불편하면 공부해. 배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학교에서도 또 과외를 시켜주더라고요. 이렇게 단독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2명만 가르치는 거야. 나중에 더 잘해. 돈 안 들이고. 학교 가기 전에 저는 그 학교에서 배워야지 왜 내가 돈을 들여 또 배우냐고. 안 그래요? 학교를 가지 말든지 그냥 학원을 다니면 점수만 따든지. 이렇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그 문화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걸 안 하면 내가 생존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봐야 돼. 생각도 바꿔야 돼. 거기서부터 디자이너의 시작이지 무슨 그림이나 잘 그리고 뭐 기능적인 건 몇 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디자이너는 이 정신의 세계도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할 때 이 조건을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들끼리 가는 여행일 때와 남자들끼리 가는 여행일 때라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조건이. 근데 단지 여자냐 남자냐의 조건이 하나만 달라지면 여행 아이디어와 기획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여자들과 남자들이 서로 바꿔서 여행 가는 프로가 있었어요, 예전에. 여자는 여자, 남자처럼, 남자 여자처럼.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여행 갈 때 비교적 많이 싸가셨어요, 안 싸가셨어요? 싸가죠. 남자들은 많이 싸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비교적 대충 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꿔봤어요. 여자들은 남자처럼 대충 싸게 만들었고 남자들은 여자처럼 정말 필요 없는 거 갈 때 잠옷 사가나? 싸가라면 어떻겠어? 그렇죠. 잠옷 싸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다른 여자 가져갈까요? 네, 잠옷을 가져가게 되면 남자들은 이제 안 싸는데 PD가 잠옷 싸세요 그러니까 이걸 왜 싸요? 헐. 여자들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야 되는데 막 이런 식의 거기서부터 불행해지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여자들은 펜션에서 뭔가 짐을 풀면서 수다 떨면서 좀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바로 남자들처럼 야 나가자 하고 나가는 게 좋아요. 수다를 떤다고. 바꿔봤어. 여자들은 그냥 짐 밀어놓고 나가서 바다에 빠뜨리고 막 그냥 놀고 시켰더니 막 여자애들은 막 괴로워서 왜 그런 짓을 해요 막 이러고 있고 남자들은 나가지 못하게 방 안에 잡아놓고 옷을 꺼내면서 서로 대화하게 해요. 이거 신상이거든? 그러는 남자들 이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여행 자체도 확연히 아이디어 이 기획이 어떻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 조건. 근데 조건을 한 가지만 조건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둘, 셋, 넷 여러 가지 다 관찰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못 찾아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변수라 그래. 뭐라 그래? 변수는 다른 말로는 문제라 그래. 숨겨져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하나의 변수를 놓쳐가지고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여행이. 뭐? 날씨. 에?
갔는데 날씨가 어떻게 막 천둥치고 폭풍 오면 엉망이잖아. 가기 전에 날씨 한 번 정도는 기획 단계에서 고려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좀 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겠죠? 그냥 이 문제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인간이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문제가 많아, 안 많아요? 뎁다 많아요. 문제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많은 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래. 우리는 인간은 원래 되게 문제가 많아요. 홀딱 벗고도 못 살잖아. 추워서 좀만 아파도 안 되잖아. 되게 약해 빠졌어요. 사실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문제인지를 아는 걸 문제인식이라고 하거든요. 문제인식 잘할 것 같아요? 잘 못해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이 문제를 문제로 알아서 뭘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능력인데 우리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창의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창조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경제? 창조 경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고, 창의는 유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가 나오는 거죠. 다른 거예요. 창조는 누가 하는 거지? 신이 하는 거고, 인간은 창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의를 얘기하는 거였어. 자, 창의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견. 뭐라고요? 발견. 두 번째는 발전. 뭐라고요? 세 번째는 융합. 요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창의를 발휘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창의를 발휘하려면, 창의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문제가 있어야 창의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 창의가 나와요. 별거 없어요. 알겠나요? 날씨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창의가 뭐예요? 찾아보면 되잖아요. 요즘엔 다 알 수 있잖아요. 창의를 다른 말로는 new, 새롭다라고 해요. 뭐라 한다? new, 새롭다, 새로운 거. 우리 인간들은 new, 새로운 거 좋아해요? 흔 거 좋아해요? 흔 것도 비교적 좋아할 때가 있죠. 감성에 의한 빈티지 같은 것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재발견 그래. 뭐라고요? 자, 최초의 자동차는 석유 자동차였어요? 전기 자동차였어요? 전기였어요. 최초의 자동차는 전기였어요. 그러다가 싼 이제 동력이 나오면서 바뀐 것뿐이야. 최근에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 무슨 발견? 재발견. 창의 안 창의야? 창의. 새로운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걸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 창의야. 이해돼요? 여러분들 공중전화 예전에 써보셨나요? 완전 공중전화만 있었을 때 써봤나요? 자, 공중전화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들을 한번 우리가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 얘기해봐. 공중전화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불편함이라든가 문제점. 시작. 돈을 준비해야 돼요. 또. 지폐 없으면 안 되니까. 그쵸. 하여튼 지폐, 돈. 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쵸. 뭐 사용하는 데에서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 그렇죠. 또 들어가서 위생에 문제가 있어. 또. 번호를 기억하죠. 그렇죠. 번호를 기억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또. 자, 여러분들의 문제인식 능력은 딱 여기까지예요. 왜 그럴까요? 멍청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아셨어요? 줄을 서서 기다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내가 사용할 때 뒤에 줄이 많이 서 있으면 어때요?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그죠? 네. 또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엔 덥고요. 또 청소가 안 돼 있어서 더러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일반인들은 의식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일반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 전화만 되면 되지 하고 이걸 다 감수하고 사시는 분들을 뭐라고 한다? 일반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점을 발견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 디자인. 이걸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문제를 인식해서 나온 게 뭐야? 손전화. 그죠? 이것밖에 없잖아. 개인이 쓰는 손전화가 있으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누구를 모아야 돼?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뭘 해야 돼? 연구해야죠. 개발을 해야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계획서를 주고 돈 투자하고 기술자 모아서. 이런 관리자라니까. 예? 디자인을 하는 이 그 디자인의 업무는요. 업무죠, 업무. 직무, 업무. 업무는 기획의 업무가 있고 무슨 업무? 또 하나는 기능의 업무가 있어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벌어요. 아셨죠? 돈 버는 건 별도의 기술이야. 그림을 잘 그린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에? 노래 잘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라고. 노래 잘 부르면서 돈을 잘 벌어주는 기획사를 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를 해주는 사람. 돈 버는 기술은 별도야. 그래서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돈 버는 기술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잖아. 마케팅. 그죠? 인간에 대한 심리학 배워야 안 배워요? 초형 심리학 이런 거 배우잖아요. 색채 심리학 배우잖아. 왜 디자이너가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자라 그래요. 무슨 자? 관리자,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기능적인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능 업무를 좀 천시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오해 때문에 그래요. 뭔가 옛날 공장에서 뭔가 이렇게 단순 작업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의사도 기능인이에요? 기획이에요? 의사. 기능이에요, 기능. 대통령은 기획자죠. 이 두 사람이 잘 융합될 때 완벽한 디자인이 돼요.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은 기획이에요, 기능이에요?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촬영 감독은 뭐예요? 기술자, 기능인이에요. 자, 근데 아바타라는 영화를 제임스 카메론이 3년 전에 이미 기획이 끝났어요. 이런 영화를 만들면 대박 날 거야 했는데 그 당시 못 만들었어요. 뭐가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었던 거예요. 기술이. 3년 후에 만들어져서 대박 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3D의 어떤 영화의 장을 열기 시작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획과 기능이 합쳐질 때 엄청난 효율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말 불행함은 이 기능인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천시 여기고 있고 기획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있잖아요. 이순신이라는 기획자를 만나면 13대 133의 맞짱을 떠도 이기는 민족이고요. 히딩크라는 감독을 만나면 아시아에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4강의 신화를 이뤄내는 민족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훌륭해요. 근데 국민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지도자를 잘 못 만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참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게 참 복이 없어요. 좋은 지도자를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 사람마다 기획이 좋은 사람이 있고 기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획이 맞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더 맞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난 머리 아파. 그런 거 싫어. 난 그냥 나 혼자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누가 더 좋고 나쁜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네, 나도 기획자가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토끼면 토끼대로 기획을 하면 되고 기능이 하면 되는 거지. 뭐 기능하는 애가 기획해봐 막 미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안 그래요. 기획은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요. 기능은 몸이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물론 둘 다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지만 그 차이지만 사람마다 머리 아픈 걸 못 참고 몸이 아픈 걸 못 참고 이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각디자인 산업기사라는 시험은 기획 능력 보는 거야? 기능 능력 보는 거야? 두 개지만 어떤 게 위주로 보는 거예요? 기획을 보는 거예요. 기능 업무를 보는 자격증은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 이런 것들 GTQ 자격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나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네. 근데 시각디자인 산업기사는 자격 조건 있어 없어요? 있잖아. 2년 이상의 관련 경력 또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려워? 아니죠. 자, 그래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관찰 능력. 이 관찰은 아까 얘기했던 외지라는 거예요. 사과가 탁 떨어졌어. 일반인들은 어떻게? 맛있겠다고 먹지만 디자이너는 그걸 보고 왜 떨어졌지? 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엄청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단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과거에는 버스랑 열차에 담배 재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르지? 있었어요. 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거는 그때 그게 문제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지금은 문제 인식해서 못하게 하잖아. 범죄율이 우리나라 높아요, 안 높아요?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높아요. 범죄율. 범죄율이 뭐니? 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된 범죄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 과거에는요, 성추행 되게 많았고요, 인신매매 많았고요, 폭력, 학교는 완전 폭력 학교였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선생도 폭력, 애들도 폭력, 무슨 불량 서클 되게 많았고요. 아,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학교 어떻게 다녔냐 싶을 정도로 엄청났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일을 신고하면 경찰들이 그런 걸 다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이 사람이 제 엉덩이 만졌어요, 그럼 뭐래요? 어? 아이, 그 엉덩이 하나 만지고 가지고 아니, 엉덩이 하나 만졌다고 이 남자 인생 망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또 왜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찾아줬어요, 안 찾아줬어요? 아니, 국가 공공력이 내 애 하나 찾게 됐냐고, 니들이 찾든지, 아이, 가출했으니까, 이런 식의, 물론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지금같이 심각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엉덩이 만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채팅하다가도 성적인 모욕감을 주면은 다 잡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율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좋아진 거, 안 좋아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과거에는 몰랐을 뿐이에요, 매체가 없어서. 지금은 우리가 속속히 알 수 있는 매체가 생기다 보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인식을 더 잘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공중전화기가 손전화가 된 것은 발견이야, 발전이야, 융합이야? 발전이죠. 전화기에서 전화기인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발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만한, 처음에 기술이 없으니까 이만한 손전화겠죠. 그럼 공중전화 쓰고 있는 사람들 옆에 이만한 큰 전화기를 들고 나가면 새로운 창의적인 걸 보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렇죠. 그 큰 걸 들고 가면서 뭐라, 간지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반인들은 그것만 써도 행복하겠지만 디자이너들은 또 문제 인식합니다. 뭐가 불편해요? 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창의를 발휘해봐. 그렇지, 그게 창의야. 그게 아이디어야. 뭐가 뭐 어려워, 아이디어가. 왜 아이디어를 못 내요? 문제인식을 못하니까 아이디어를 못 내는 거야. 문제를 우린 갖고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우리. 너 아침에 엄마랑 싸웠는데 오늘 하루 종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내요. 해결해야 된다니까. 문제만 인식하면 해결하려고 해요. 그 해결 방법이 창의예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 문제인식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 그분은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억울하지. 그거는 무능한 거예요. 네. 문제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블랙리스트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마치 어른이 아이를 막 그렇게 자기가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국민을 다루려고 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작게 만들려면 또 기술이 필요하죠. 그럼 기존의 기술자 외에 그 반도체를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 또 융합해가지고 또 투자받아서 만들면 새로운 창의가 되죠. 그러면 이 큰 거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또 작은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이거 들고 사람들이 이제 간지 나요, 안 나요?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은 핸드폰이 만들어지면 이제 끝인가? 아니죠. 또 문제 인식하는 거예요. 아, 핸드폰 들고 사진기 들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한데 이거. 그래, 합쳐? 또 기술자 부르죠? 그러면은 어떤 걸 사람들이 사겠어? 창의적인 걸 사려고 하겠죠. 그것은 발견이야, 발전이야, 융합이야. 융합이 되는 거죠. 야, 그럼 우리 MP3 넣어. 그럼 막 집어넣고.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스티븐 잡스가 야,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걸 컴퓨터에서만 하다 보니까 뭐 시공간에 제한을 받잖아. 우리가 그거 제한받지 않고 어디 언제서나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시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요즘 다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하면 어떨까? 아이디어낸 거죠. 스티븐 잡스가 기술이 있나요? 없죠. 불렀죠, 기술자들을. 그리고 또 또 투자자에 돈 받아가지고 개발해서 만들어내니까 그 아이디어가 적중해서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혁신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문화가 하나 만들어지면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문화를 확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문화를 확 바꿔버리는 걸 뭐라 그래? 혁신 그런. 그 디자이너들이 혁신을 하게 되면 엄청난 거죠, 이건. 왜? 내가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의식이 바뀌고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멋진 직업이고 멋진 일이냐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돼야 돼. 아셨어요? 발견하고 발전하고 융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창의를 발휘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아이디어를 내려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면 반드시 경험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자,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이제 MT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 대표 2명한테 너랑 이번에 여행을 준비해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제주도를 10번 가봤고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누가 더 여행 기획을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직접 가보면서 변수, 문제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인터뷰하고 서치하고 자료 찾아보는데 이 사람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있는 미처 몰랐던 변수를 놓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경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료라고 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정보라고 한다. 유럽 여행 한번 다시 가라면 더 잘 가겠죠. 네.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1차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자료가 있어요. 1차 자료는 직접 경험이고 2차 자료는 간접 경험이라 그래요. 우리는 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공부. 2차 자료를 뭐라고 한다? 공부. 그래서 공부하라는 건 간접 경험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못 내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문제인식을 못해서. 두 번째 이거 뭐라고? 자료가 없어서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미 능력은요 좋아. 요즘 애들이 많이 배웠고 그죠? 근데 똑같이 배워서의 문제지.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럽에 갔다 와 보니까 어때요? 달라 보인다니까요. 이게 다른 경험을 하고 오게 되면 자, 우리나라는 쓰레기 종량제 예전에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함부로 다 버렸었어요. 그래, 그건 의리의 의식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외국에 갔더니 종량제를 하고 있는 거야. 괜찮네? 문화 충격. 과거에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는데 다른 좋은 걸 보니까 이게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문제인식.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죠. 그럼 처음에는 돈 내고 하는 거 싫어서 막 반대를 하죠. 이해시키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니? 쓰레기는 당연히 돈 내고 버려야 되잖아요. 돈 내고 버리니까 함부로 버리기가 좀 옛날보다 훨씬 깨끗했어. 그리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지만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막 이러면 걔네들이 뭐로 보이겠어요? 미개하게 보이는 거. 그래서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버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선진국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는 그런 문화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는 자, 내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려면 반드시 소통해야 돼.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자기보다 잘생기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봤거나 또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체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행복한 거지 뭐. 내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부자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아, 나는 가난하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문화는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과 사람 만나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응? 어떤 과정을 통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갔다 와서 사진 찍고 나 외국 다니는 사람이거든 하고 허세 부리라는 게 아니라 외국 가서 뭐 하라고? 다른 경험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외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서 다른 어떠한 정책이나 이걸 봐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건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오니까 문제지 그거 하면서 뭐 여행 간 김에 여행하고 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저는 적극적으로 외국에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별로 안 갔어요. 아니 전혀 안 갔어요. 외국을 가고 싶지가 않아. 일단 귀찮아. 여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외국에 나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사실 좀 어떻게 그렇게 쇳덩어리가 날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돈도 아깝고 외국에 돈 쓰는 거 아까워. 왜?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외국 여행을 간접 경험합니다. 일본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들을 안 봐요. 그 주변의 배경을 봐요.
저는 분석하면서 보기 때문에 예, 영화를 보면서 그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저렇구나 저렇구나 이러고 요즘에는 화질도 좋아져서 얼마든지 예, 그리고 영어만 잘한다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외국에 대한 자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지 저는 굳이 가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많이 다른 사람들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해하셨어요? 그래 책을 많이 봐야 돼. 얼마나 읽어? 책. 별로 많이 안 본인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 책 좀 읽어라. 책 좀. 책 읽기 싫으면 다큐멘터리라도 좀 보고 그리고 뉴스도 보고 항상 뉴스를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돼. 저는 토론하는 것도 많이 봐요. 왜? 나중에 내가 토론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보면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이 막 실수하잖아. 보면 나중에 나도 대통령 후보 나가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보고 있는 거야. 저 꿈이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에요. 네. 그 꿈을 이루는 목적은 뭐 권력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되겠어요? 안 돼요. 뭘 될 수 있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꿈을 갖고 하다 보면 이렇게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뭐 비슷한 통장이나 동장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내가 뭐 좋은 자료를 제시하는 참모가 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목표와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너가 준비해 그러잖아요. 조금 이제 배운 사람. 여기서 배운다는 게 학력이 높다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겠죠.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너가 좀 아이디어 좀 내봐. 이런다고. 좀 더 배운 사람 뭐라 그래?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네가 기획 좀 해봐. 근데 더 배운 사람 뭐라 그래?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네가 뭐라 그래? 디자인 해봐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럼 디자인 해봐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어떠한 기획을 할 때 단순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엄청 많은 변수와 조건들을 많이 배려하고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이런 날 있잖아. 막 피곤하고 데이트는 하긴 하는데 피곤해서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힐링 정도 하고 싶은 그런 날 있잖아. 그 남자애가 오늘 우울해 보이네? 오늘 같은 날은 놀이공원이지! 그래서 놀이공원을 데려가서 30만 원을 쓰고 신나게 놀고 데려왔어요. 그럼 여자가 고마워하나요? 약간 고마워는 하지만 되게 피곤해하면서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남자애는 기분 나쁘잖아.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한테 저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뽀뽀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니까. 그럼 여자한테 너 왜 그래?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노력했잖아.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래? 내가 가자 그랬니? 네가 가고 싶은 건데 내가 따라갔잖아.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열받죠?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요건 욕대로 얻어먹고 사이는 틀어지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네. 응? 그 남자가 디자이너였으면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뭘 했어야 돼? 관찰을 했어야죠. 관찰하는 방법은 인터뷰, 설문지, 또 뭐가 있어? 관찰. 이 세 가지가 보통이에요. 인터뷰,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해서 찾아보거나 또는 관찰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쫙 뽑아내는 거야. 네? 자료가 많아야 돼요. 자료. 마치 음식하는 거랑 똑같아. 음식 재료가 많아야 많은 요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음식 재료가 많은데 창의가 없으면 배운 대로만 만들거든. 창의에다가 음식 재료가 많으면 엄청난 많은 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여자친구 관찰해보니까 결론은 오늘 힐링하고 싶구나. 그래서 이제 창의적으로 막 찾아보죠. 힐링 카페가 있네. 또 거기를 데려가서 힐링 카페에서 막 스파도 뭐 이렇게 뭐라지 그 테라피 같은 거 컬러 테라피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너무 기분 좋게 쉬었어. 그럼 여자애가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진짜 너가 이렇게 뭐가 있어요? 무슨 쟁이? 저 무슨 쟁이? 센스쟁이 그러는 거죠. 아유 내가 이래서 헤어질 수가 없어. 돈도 한 5만 원밖에 안 썼어. 그럼 돈은 덜 쓰고 그죠? 효율은? 그러려면 뭘 잘해야 돼? 관찰하고 무슨 인식? 문제인식.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료를 찾아. 아셨습니까? 시각 디자인도 마찬가지인 거야.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디어가 왜 안 나온다고?
문제인식 못하고 뭘 못해서 자료가 없어서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경험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연애 잘하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 연애도 많이 해봐야죠. 많이 해보고 헤어지고 하면 누가 마지막에 혜택 보니? 마지막에 만나는 여자가 혜택을 보겠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참 잘할 거란 말이죠. 그 여자애들도 보면은 연애 많이 한 남자가 좋을 거 아니? 처음 이제 여자를 사귀는 그 신빙이 좋겠니? 많이. 그렇지. 알겠니? 이해돼요? 경험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건 말 그대로 기획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 아이디어를 상당히 창의적으로 하면 점수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림 좀 못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못해도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합격이고, 그림을 잘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잘 했는데 아이디어가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행 기획서를 가져왔는데 그 기획서 자체 PPT가 너무 이뻐. 보기 좋게 잘 만들었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후려. 그런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대충 해왔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아이디어가 좋은 걸 선택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시험은 아이디어야. 아셨죠? 네,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려면 문제인식, 관찰,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니까 항상 뭘 질문해라? 왜? 라고 하라고. 왜? 그래서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하라는 이유는 무조건 정답은 없어요. 세상에. 알겠어요? 좋고 나쁜 것도 없어요. 술이 나빠요? 담배가 나빠요? 욕이 나빠요? 거짓말이 나빠요? 나쁘다고? 안 나쁘지.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 있다니까. 여자친구가 객관적으로 진짜 못생겼는데 자기야 나 어때? 그러면 난 어릴 때부터 거짓말 하는 거 엄마가 하지 말랬어. 넌 쓰레기야 이래요? 뭐라 그래? 거짓말 해야지 이쁘다고. 그래 안 그래요? 욕도 필요할 땐 해야지.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을 때 욕 한번 풀리면 욕해야지. 자살할 것 같을 때 담배 한 대 피면 자살 안 할 것 같을 때 담배 피는 게 낫지. 술을 많이 먹어서 문제지 술도 적당히 먹으면 정말 이렇게 사이도 좋고 분위기도 화사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세상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 맛에 맞지 않으면 좋고 나쁘다. 그래서 소통의 가장 문제는 누구다? 누구다? 나다. 내가 기준이 많고 나의 생각이 많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없죠. 소통을 못 한다니까.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나에서 누구로? 남으로 자꾸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나도 비교적 많이 변해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기적이에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디자인 경영이라는 말이 있고요. 디자인 정책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디자인 경영의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책, 뭐예요? 디자인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그룹의 CEO가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님은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2017년도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자. 그러면은 그 삼성그룹의 가장 똑똑한 애들이 가는 팀이에요. 무슨 팀이에요? 기획팀. 그래서 뭐 미래전략팀, 미래전략기획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주로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 MBA 이런 논리적이고 상당히 이성적인 애들이 갔다고. 근데 이 기획팀 안에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디자이너들이 함께 하는 거죠. 왜? 이성과 논리가 아닌 감성도 필요하니까. 응? 그래서 이마트에서 통큰 피자 했었어요. 그죠? 성공했어요. 그 롯데마트 계획자가 CEO가 야 우리도 해 했더니 기획하는 사람들이 통큰 치킨 만들었어요. 망했어요. 왜 망한 거야? 하나의 변수를 놓쳤어요. 무슨 변수? 피자에 비해서 치킨이 서민들이 생계 유지하는 사업으로 많이 쓰는 건데 거기에 가격 충격을 주는 거를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획팀 안에 그 하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걸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요?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 갈 때 날씨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다른 사람은 모를 때 그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를 때
그게 문제일 수 있다라고 아는 것,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게 창의잖아. 아셨어요?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자이너는. 그림 잘 그리는 건 디자이너가 아니고 그건 예술가죠. 예술가. 기능인이죠. 그 사람은. 우리는 기능적인 것도 갖춰야 되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기획하고 싶다 그랬잖아.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거죠. 앙드레 김 같은 패션 디자이너가 기능인이에요? 그분은 아이디어만 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재단사,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은 결론 뭐다? 커뮤니케이션. 그죠? 근데 시험 볼 때는 우리가 광고로 시험을 봅니다. 아셨어요? 광고, 커뮤니케이션, 무슨 능력? 기획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그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시각 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이 뭐라고요? 디자인이 뭐라고요? 디자인이 뭐라고? 잘 모르겠으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넣어야지.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분야. 분야라고. 이 어떠한 특정한 직무가 아니라 분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분야. 그러면 시각 디자인은 뭐라고요? 인간들의 소통을 가지고 행복하게 만들게 하는 분야. 제품 디자인이 뭐라고요? 도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 환경 디자인은 뭐라고요? 공간으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로. 컬러리스트는 뭐라고요?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 아셨어요? 네. 그래서 좋은 직업이 안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이에요.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림 잘 그린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내가 행복한 거야? 남을 행복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의 생각보단 누구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남 생각을 많이 하려면 그건 뭐야? 나의 욕심을 줄이는 거야.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항상 생활 속에서 왜 질문하고 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론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저도 이걸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데 빨리 얘기해버리고 다음 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부분은 계속 그 이론 강의라서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얘기한 내용들을 암기는 아니더라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